머리 있는 남자 잭입니다. 오늘의 주제 가발 입문자 그리고 가발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풀어주시고자 가발 상담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하늘이 위그 홍지연 팀장입니다. 하늘이 위그 홍지연 팀장님 반갑습니다. 가발 상담하신 지 이제 경력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상담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클레임이라든지 수선 부분도 이제 지금 했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5년? 대충 몇 분 정도 상담을 하셨습니까?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 한 몇백 분, 몇천 분 되지 않을까요? 몇백에서 몇천 네네. 지금까지. 네네. 이야, 상당히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셨네요. 네네. 특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제가 이 준비한 이 질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또 시원시원하게 또 대답을 해줄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네네. 다소 좀 자극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네네. 점이 있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가발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요 질문, 이런 질문들 들어보신 적 있으셨죠? 네, 맞습니다. 왜 비싼 겁니까? 그 회사들마다 머리카락을 가지고 오는 수입차라든지 자재라든지 디자이너의 경력과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가격대는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유통부터 수수료도 붙고 이러다 보니까 마진도 남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건너 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런 거네요. 그러면은 가발의 가격대가 그럼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좀 저렴한 곳은 뭐 1+1도 하기 때문에 뭐 50만 원부터 네. 이제 비싸면 평균적으로 한 140만 원 정도대. 되게 기복이 심하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 건지 잘 모르겠네. 임모도 등급이 있어요. 한우처럼? 네. 일반인들이 모르는 자재 선택을 어떤 거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자면 이제 불파트를 원하는데 불파트는 가격이 저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수제공들이 하나하나씩 다 꼽아야 돼요. 그야말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싼 게 비지떡이네. 네, 맞습니다. 이제 남자 가발 기준으로 가발의 종류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모, 인조, 믹스모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어. 인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색이라든지 탈색, 펌 다 기본적으로도 가능한 머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사람 머리. 네, 맞습니다. 어. 이제 조금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인조모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격대가 절반 정도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네. 인조모가 저렴하구나. 네네. 네네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바비 인형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 같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번덕번덕 빛나잖아요, 우리 아까. 네네. 아. 염색이라든지 펌 이런 부분이 다 어렵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머리가 금방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서 공연 때 쓰는 그런 네네. 가발들이 다 인조모로 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비 인형. 네. 믹스모는 이제 인모하고 인조를 섞은 가발입니다. 장단점이 있나요, 그게? 인모만 구매하실 때 가격대는 비싸기 때문에 인조모 함유를 또 하고요. 손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열을 주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손질을 아주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당연히 인조모는 빼고 인모와 믹스모 고객님들한테 권장해드리는 거는 뭐예요? 저는 그래도 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스타일 변경이 우선 제일 자유롭게 가능하고 아, 예. 손질하시기에는 이제 길만 잘 들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가발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믹스모보다 네네. 인모 100%로 되어 있는 게 더 자연스럽다. 네네. 아, 사실상 이제 남자 가발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맞춤 가발과 기성 가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성 가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한국인 두상에 맞춰서 평균 사이즈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쉽게 옷가게를 생각해 주시면 뭐 스몰 사이즈, 미듬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예. 맞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취향, 색상, 모발 굵기, 함량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쉽게 설명해서 정장이라고 치면은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입었는데 맞으면은 좋은 거고 근데 안 맞으면은 맞춤 정장을 해야 되듯이 똑같이 이제 그런 거네요, 가발도. 네, 맞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맞춤이 좋긴 하겠지만. 기성 가발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맞춤을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기본 처음에 방문하시는 거라면 이제 기성 가발 먼저 시작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물론 네. 와서 써보면 좋긴 하지만 영상을 보고 셀프로 뭔가 이거를 재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객님 손바닥을 엄지와 그 새끼손가락을 붙여서 대셨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됐을 때 네, 이 탈모 범위가 안에 들어오시나요? 밖으로 넘어가시나요? 라고 여쭤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됐을 때 네. 탈모 범위가 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냐 네.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네. 손바닥 안에 들어온다고 하시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탈모가 이제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약을 잡고 이거보다 커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분은 기성가발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약간 추측을 합니다. 그럼 엄밀히 정확하게 딱 그 센치를 재기에는 좀 애매한 거고 네. 요 안에 들어오면은 기성가발이 맞을 수도 있다. 네네. 밖으로 나가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거네요. 네네. 명쾌하게 해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탈모 범위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탈모 범위는 좀 많이 틀립니다. 가로 세로도 중요하지만 높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상 자체가 너무 특이하면 가발이 썼을 때 이렇게 조금 들리거나 네. 안착감이 좀 없을 수가 있죠. 보편적으로 가발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클립식 기준으로 1년, 네. 고정식은 이제 6개월 정도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제 부착 방식에 따라서 이제 수명도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외선 노출이라든지 운동을 많이 하시다든지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좀 수명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기왕이면 오래 쓰면 좋은 거니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피부에 접착되는 그 안쪽 망세척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 몸에서 나온 땀이라든지 피지, 노폐물 같은 부분이 거기에 이제 붙게 되면 아무래도 망도 이제 소재기 때문에 삭겠지. 예, 사겠습니다. 피부 이제 뾰루지 같이 또 생기실 수 트러블도 나고. 네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가발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세척 다 하고 일주일 만에 가발이 개털이 됐다. 못 쓰겠다. 이건 버려야 된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 겁니까? 기본적으로 제품이 출고되기 전에 검수를 좀 많이 하고 출고가 됩니다. 근데 네. 피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제품의 문제보다는 고객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세척을 잘하라고 해서 두피 샴푸, 세정력이 강한 거를 쓰다 보면 모질의 실리콘이나 유연제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또 엉킴이 시작돼요. 또 만약에 내가 고정식으로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무시면서 마찰로 인해서 엉킬 수가 있고 심한 펌을 하신 상태에서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고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엉키고 떡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얘기를 들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네. 전 진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도 모발이 개털이 됐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됐다 그러시면 이제 매장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얘기를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공장과 확인을 한번 합니다. 이제 제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주긴 해주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품에 문제가 있었으면 피팅 하실 때 아셨을 텐데 이게 일주일 뒤에 문제가 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고객의 관리 부주의다. 근데 다만 그 부분에서 이제 고객님께서 난 정말 쓰지도 않았는데 엉켰다 이런 고객은 거의 없거든요. 진실은 결국에 알려지는 법이니까. 네네네. 요 질문도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땀이 진짜 많은데 가발 쓰면 안 덥나요? 고객님들이 까먹어서 그렇지 예전에 머리숱 많았을 때도 더우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가발 쓰시는 분들은 못 다니세요. 더워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쓰고 다니세요. 반대로도 생각하면 머리가 없어가지고 자외선을 받는 것보다 쓰신 상태에서 두피를 보호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아요. 또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 또. 네. 저도 이제 가발 착용만 네. 10년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클립형 기준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고정식은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땀 배출이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덥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상 그냥 여름은 덥습니다. 요 질문도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 가발 어떻게 써요? 이거 고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달려 있으시기 때문에 탈착을 하실 필요는 없고 클립식 탈착이 되는 제품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시고 네. 피팅을 하고 나면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해드려요. 쓰고 벗고. 근데 그것도 하시고 잘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여성분 눈썹 펜슬이나 예. 벗기 전에 여기다 체크를 하라고요. 그래서 썼다 벗었다를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시고 이것도 없어. 나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남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손가락 한 3마디에서 한 4마디 반 정도? 7에서 8cm 정도 눈썹 사이에 두고 요 정도의 선을 두서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입문자분들한테는 어떤 걸 좀 권장해 주시나요?
처음 입문하실 때는 대부분 클립식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 질문을 이어서 이 클립으로 찝는다고 했는데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모발 양에 따라서 이제 클립 개수를 또 저희가 선택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고객님께서 너무 불안해, 나 이거 벗겨질 것 같아, 그러면 클립을 더 추가적으로 더 달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클립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거. 그냥 그야말로 머리에 꽂는 클립이네요. 네네. 내가 여기 너무 민감해서 하루 종일 이게 떨어질까 말까 그것만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시면 앞에 붙이는 부착 방법부터 테이프 선정까지도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요것도 제가 직접 체감을 해본 결과 허심탄회하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숫자 12. 12 걸리지 마세요. 12 걸리지 말고요. 10이 걸리지도 마세요. 누가 잡아 당기는 순간 물리적인 힘은 어쩔 수 없어요. 가발인데. 그렇죠.